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지갑 이야기입니다. 돈 버는 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투자 이야기도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갑을 꺼내보실 수 있으세요? 조용히 한번 꺼내서 손에 쥐어보세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두툼한가요? 아니면 납작한가요? 가죽이 달아있지는 않은가요? 지퍼가 헐거워지지는 않았나요? 안쪽 칸에 무언가 잔뜩 끼어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단 하나의 물건이 그 사람의 재물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갑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지갑은 공통점이 있어요.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돈이 늘 새어나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은 늘 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의 지갑을 보면 어김없이 뭔가가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영수증, 오래된 명함, 기한 지난 쿠폰, 찢어진 지폐, 심지어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누군가의 메모지까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재물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아요. 비싼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신기한 물건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쌀독 속에 혹은 찬장 안에 이미 있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지갑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나서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갑 안에서 지금 당장 꺼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왜 쌀이 재물풍수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쓰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재물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스승님을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터를 보고 집을 보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집에 들어서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 집의 기운을 느끼셨어요. 기운이 막힌 집은 대문 앞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탁하고 뭔가 걸려있는 느낌. 반면 기운이 잘 흐르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가볍고 환하고 어딘가 숨이 트이는 느낌.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기운은 흐릅니다. 막히면 병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그리고 흘러야 합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묵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새 물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갑 안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것,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영수증이 몇 장이나 들어있으세요? 한 장, 두 장,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영수증은 풍수적으로 보면 돈이 이미 나간 기록입니다. 떠난 돈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계속 품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떠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 것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재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영수증도 똑같습니다. 이미 쓴 돈, 이미 나간 돈의 기억을 지갑에 한가득 담아 다니면 그 지갑은 늘 돈이 나가는 기운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갑에서 영수증을 모두 꺼내세요.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깨끗이 버리세요. 그게 첫 번째 통기통입니다.
막힌 것을 터는 첫 번째 동작이에요. 저는 예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년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늘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지갑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꺼낸 지갑 안에는 영수증이 15장이 넘게 들어 있었어요. 어떤 건 반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먹은 밥값, 낸 주차비, 산 물건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나간 돈의 기억입니다. 매일 이것들을 품고 다니시니 지갑이 항상 돈이 나가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버리고 지갑을 깨끗이 닦아서 다니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집에 가서 지갑을 통째로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리 이후로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고 작은 거래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물론 영수증을 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막혔던 기운이 통하기 시작하면 삶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결정이 선명해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재물 흐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된 명함입니다. 지갑 안에 명함이 들어있는 분들 계시죠?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명함, 연락한 지 몇 년이 된 분의 명함, 혹은 이미 연락이 끊어진 분의 명함. 이것들이 지갑 안에 쌓여 있으면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흐르지 않는 인연입니다. 인연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 귀인 꾀랭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풍수에서 재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무리 좋은 터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시간에 태어나도 좋은 인연이 오지 않으면 재물은 열리지 않아요. 귀인이 와야 재물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이미 끊어진 인연의 흔적들이 가득하면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맑은 물이 고여있는 연못에는 맑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을 꺼내세요. 이미 교류가 끊어진 분들의 명함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버리세요. 그분들과 나눴던 인연에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잊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착과 흘려보냄은 전혀 다릅니다. 제 스승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득 찬 손으로는 새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풍수의 핵심이에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게 역설 같지만 자연의 이치입니다. 숨을 내쉬어야 들이쉴 수 있어요. 내쉬지 않으면 들이쉴 수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막힙니다. 세 번째는 기한 지난 것들, 그리고 낡고 해진 지갑 그 자체입니다. 기한이 지난 복권, 쓸 수 없는 쿠폰, 기간이 만료된 카드들, 이것들이 지갑 안에 있으면 그 지갑은 늘 기한이 지난 기운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지갑 자체가 너무 낡고 해져 있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기지 않아요. 물이 새어나갑니다. 아주 비싼 지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지갑이면 충분해요. 지갑을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을 깨끗이 닦아서 단정하게 만드세요. 안쪽도 닦고 바깥도 닦고 먼지를 털어내세요.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지갑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이 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막혔던 것이 트인 겁니다. 이제 여기에 좋은 기운을 심어 넣을 차례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죠? 매일 드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쌀을 풍수의 눈으로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한자로 쌀 미니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자는 그냥 만들어진 글자가 아닙니다. 쌀 하나를 맺히기까지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88, 88, 빡과 10과 빠을 합치면 미가 됩니다. 물 위에 88번의 수고가 담겨있는 글자입니다. 하늘의 빛, 땅의 양분, 사람의 수고가 하나로 응축된 것이 쌀 한 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아시아 전통에서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쌀은 생명이었고 풍요였고 재물 그 자체였습니다. 옛날에는 쌀이 곧 화폐였어요. 세금도 쌀로 내고 품도도 쌀로 받고 귀한 것을 살 때도 쌀로 지불했습니다. 쌀은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재물을 지갑 안에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스승님께 여쭤봤어요. 스승님, 쌀 몇 알이 지갑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무언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달라지는 건 쌀이 아니야. 달라지는 건 네 마음이야. 그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니에요. 풍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능을 인식하고 정렬하고 내 삶과 맞게 조율하는 것이에요. 쌀 한 알은 그 조율의 시작입니다. 왜 21알일까요? 3과 7치의 곱이에요. 3은 천지인 텐딜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합니다. 7은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 둘을 곱한 21은 온전한 성취, 완전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 속에도 20일이라는 숫자는 깊이 새겨져 있어요. 당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만으로 21일을 버티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21일 동안의 인내와 지속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21알을 지갑에 넣는 것은 그 20일의 정신을 품는 것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왜 붉은 종이에 싸는 걸까요? 붉은색은 생명력의 색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붉은 기운이 돌고 새해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 건네는 것도 생명과 풍요의 기운을 함께 전하는 것이에요.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입니다. 쌀 21알을 붉은 종이에 곱게 싸서 지갑에 넣는 것은 그 생명력의 기운으로 재물의 씨앗을 감싸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쌀독에서 쌀을 21알 고르세요. 온전한 것으로 고르세요. 깨지거나 반조각이 난 것은 빼고 온전하고 단단한 알들로 고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식입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붉은 종이를 준비하세요. 빨간 종이 한 조각이면 됩니다. 아주 작아도 돼요. 그 위에 쌀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감싸세요. 그리고 지갑 안에 가장 깊은 칸에 넣으세요. 가장 큰 지폐와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넣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풍요가 자라기 바라는 씨앗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풍수는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을 지갑에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쌀은 도구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은 이겁니다. 재물이 잘 흐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탕욕스럽게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들어오면 감사하고 나가면 흘려보내고 모이면 나누고 그 태도가 바탕이 될 때 지갑의 정의도 의미가 생기고 쌀을 넣는 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태도 없이 물건만 바꾸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평생 작은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지갑은 늘 단정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지폐는 늘 펴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항상 지갑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돈이 정성껏 모셔야 하는 거야. 돈이 내 지갑에 들어오면 편하게 쉴 수 있어야 오래 머물지.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돈이 편히 머무는 지갑. 그게 재물풍수의 핵심이에요. 지갑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영수증을 무더기로 쑤셔넣고 오래된 명함들이 뒤엉키고 찢어진 지폐가 구겨진 채로 들어있는 지갑. 그 지갑의 주인은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재물이 거기 머물고 싶을까요? 반면에 단정히 정리되고 깨끗이 닦이고 소중히 다뤄지는 지갑. 그 지갑의 주인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하나 더 드릴게요. 재물이 흐르는 집과 막히는 집의 차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집을 보았어요. 큰 집, 작은 집, 화려한 집, 소박한 집. 이게 재물 기운이 잘 도는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현관이 밝고 깨끗했어요.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집의 입구예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우산이 쓰러져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현관. 그 집에는 기운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다가 막혀버려요. 현관을 정리하세요. 신발은 가지런히 놓으세요. 필요 없는 것은 치우세요. 현관이 밝아지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둘째, 부엌이 깨끗했어요. 부엌은 재물의 자리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가족의 생명을 지탱하는 곳이에요.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 기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 주변에 기름때가 끼고 가스레인지 위에 먼지가 쌓이고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방치되어 있으면 재물 기운이 탁해집니다. 부엌을 자주 닦으세요. 가스레인지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냉장고 안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셋째, 잠자리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기운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우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다음날에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정이 잘못되고 결정이 잘못되면 재물이 뜹니다. 침실을 단정하게 유지하세요. 침대 아래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지 마세요. 기운이 순환해야 합니다. 이 세 곳, 현관, 부엌, 침실이 깨끗하고 단정한 집은 재물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의 집이라도 이 세 곳이 탁하면 기운이 막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풍수는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풍수는 정성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쓰는 물건을 정성껏 다루고 내 삶의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풍수의 시작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이 나를 반영합니다. 지갑이 나를 반영합니다. 내 주변이 곧 내 마음의 외부 표현이에요. 집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어지러운 것입니다. 지갑이 엉망이라면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가 엉망인 거예요. 집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고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풍수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쌀 21알을 붉은 종이에 싸서 넣고 현관을 밝게 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 침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이룹니다. 멀리 있는 것을 쬐기 전에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결국 멀리까지 갑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절기 채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흐름 속에 있어요. 봄이 오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 오면 키우고, 가을이 오면 거두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에요. 사람도 이 순환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게 살면 자연스럽고, 이 흐름을 거스르면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어요. 이 시기는 기온이 상승하는 때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위로 뻗어나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재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을 정리하는 것, 쌀을 넣는 것, 집을 정돈하는 것, 이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상승하는 기운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느 때나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평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이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운명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 춤의 첫 동작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지갑 정리, 쌀 21알, 공간 정돈,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제 스승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여러분께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를 꺼내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풍요로운 삶의 실천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도 풍수, 기운, 그리고 삶을 더 잘 사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따뜻해지기를,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